심화 문제까지 풀었다. 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오답 케어까지 다 했다. 아니 이렇게 철저하게 해서 갔는데 안 되더라. 근데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A는 B다입니다. A는 B다? 이게 왜요? A는 B다가 A와 B가 같다는 뜻입니까? A니까 B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서 가고 있다면 논리를 시작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그래서 얘네들이 개념을 제가 한 200개를 외우기 시켜요. 수학만 하루 종일 시키겠다. 네. 그랬더니 얘네들이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른 패밀리 브루스피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조한호 수학연구소의 조한호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한호입니다. 아, 선생님 또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요. 그쵸.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평범한 학생들을 수학을 잘하게 만드는 데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려면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에 필요한 연산, 개념, 집요함 등을 하나씩 길러가면 누구나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 1학년에 연산, 개념, 집요함을 길러주면 평범한 사람도 된다는 거고 역으로 이거를 안 길러주면 똑똑한 학생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브루스 PD님과 함께 제가 30년의 인사이트를 내놓으려고 하고 또 제가 수학에 관한 한 95점입니다. 왜 100점이 아니고 95점이에요? 5점이 없습니다. 오늘 재밌게 영상 한번 찍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훅 치고 들어오시는 우리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셨죠? 오늘 5점 없는 인사이트 다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학 선행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몇 가지 꼽아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한 4가지를 오늘 좀 되겠는데 네. 첫 번째부터 하나 들면 문제집을 잔뜩 풀면 연산과 개념이 저절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푼다라고 해봐야 1년에 5건, 10건 풀 텐데 그럼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연산은 문제로서는 너무 적고 네. 개념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연산과 개념을 따로따로 아이에게 필요한 고1에 필요한 걸 길러가야 되는데 뭐 하다 보면 뭐든지 될 거다. 동네 축구처럼 맨날 축구 하다 보면 전문적인 그 국가대표 선수가 될 것이다라는 말처럼 아니 필요한 걸 하나씩 길러가면서 될 가능성과 희망을 봐야지 확률상으로 좀 떨어지지 않냐. 개연성이 떨어진다. 두 번째는 빨리 가서 고등 거 하다 보면 다 해결된다. 어려운 거. 일단 하다 보면 심화 문제가 될 거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에 9년을 공부하는 목표가 고1이에요. 고1이 잘 되려고 하는데 이거 대충 하고 고1 가서 하겠다. 고1이 확장이거든요. 네. 9년간 배운 거를 확장하는 시기인데 튼튼하게 연산과 개념을 잡아서 가야 되는데 여기는 대충 하고 확장 시기에 잘하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죠. 또 하나는 이제 공부 못하는 애가 빨리 가서 어차피 힘들 거니까 현실 생활 속에서 심한 문제 지지고 볶다가는 거기 못 갈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가서 거기를 반복시켜라.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다 나와봤잖아요. 실력 있는 애들은 1, 2분 만에 문제 풀어요. 그러니까 막 되지. 실력 없는 애요. 하루 종일 수학 문제 풀어봐야 몇 문제 못 풀어요. 어떻게 반복을 해. 네. 안 된다니까요. 그거를 끝없이 몇 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고등학교 3년이잖아요. 네네. 한없이 그거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안 된 상태에서 거기서 반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면 굉장히 느리고요. 연산 뭐 이런 거 부족해서 특히 더하기 빼기 틀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내가 심화 문제까지 다 풀었다. 네. 잘했는데 고등 가서 반타작도 못 오더라.
반타적이 뭐예요? 반만 해도 잘하지. 네. 고등학생들은 그쵸. 고등학교 막 올라가면 50점, 60점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중학교 때 90점, 100점 맞다가 50점, 갑자기. 60점 맞으니까 막 못 온다. 등급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뭐 보면 20점, 30점도 안 나와요. 현실이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중학교 때뭐 심화 문제까지 풀었다. 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오답 케어까지 다 했다. 음. 아니 이렇게 철저하게 해서 갔는데 안 되더라.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분들 잘 한번 물어보세요. 그 심화 문제 풀었을 때 처음 딱 풀잖아요. 네. 중학교 심화 문제 반타작합니다. 그래서 반타작 했으니까 이걸 막 또 공부하고 오답 케어하고 또 해서 다시 맞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 반타작 했잖아요. 개념 안 잡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개념 안 잡고 문제 풀고 다시 케어하면 또 문제 외운 거예요. 어차피. 유형 푼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50점이 나왔다. 심화 문제. 아, 개념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해서 개념을 채워서 거기가 80점 이상 나오도록 해야 이게 올바른 공부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문제를 풀어서 기존에 나와 있는 문제 다 외우겠다는 말하고 지금 똑같은 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유형 문제 하나 더 푼 거랑 똑같아요. 실력이 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연산과 개념이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필요한 만큼을 기른다라고 하는 게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연산과 개념을 막 이제 문제집 풀면서 가면 재학년 연산과 개념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고1에 필요한 거잖아요. 개념이나 집요함들은 이렇게 점차 업그레이드해 가면서 좀 나갈 수 있는데 한 가지 연산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연산은 사실 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초등 거잖아요. 네. 초등에서 이 빠르기가 고등 1학년 빠르기를 필요한 만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이 할 필요가 있냐 이런 거예요. 2학년, 3학년, 초등 5학년에 필요한 빠르기만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연산 현지 실력이 초등 3학년 때 끝난 거예요.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낮아요. 그러니까 개념도 정확히 잡고 이거의 정확한 개념이 점차 그 의미를 다해가야 되는데 정확한 개념이 없으면 이것도 안 자라요. 그러니까 연산과 개념을 정확하고 빠르게 필요한 만큼을 기르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미리 알고서 공부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재학년 공부나 성적이나 이런 거에 이제 집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그림을 못 그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필요한 거가 어디까지냐. 고등에서 요구하는 연산이 어디까지냐. 개념이 어디까지냐, 무엇을 길러야 되느냐를 정확히 하고 얼마나 잘 되느냐 하는 것은 판단하고 가야 되는 거지. 문제집을 잔뜩 풀고 실력이 좋아졌겠지?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은 정신승리고 이제 정성적인 평가지 정량적 평가라고 볼 수는 없죠. 말씀 감사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거의 다 이제 선행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가이드라인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자, 초등 고학년 기준으로 특목고를 가고 싶다. 지금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니다, 일반고다. 그러면은 선행을 이렇게 해주세요. 측면으로 조금 가이드라인 잡을 수 있을까요? 특목고를 간다라고 하면 그 로드맵을 이렇게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초등 1, 2, 3학년 때 그 빨리 가지 마세요. 이때는 그 논리적인 사고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고 1, 2, 3학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산 빠르게 원천 빠르기가 끝나는 시점이고 그리고 수학이 배운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네네. 무조건 잔뜩 문제를 풀리고 어려운 문제를 풀면 논리도 없이 하는 거라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때는 책을 읽는다든지 그런 쪽에 오히려 사고력을 더 키워요. 만약에 아무리 마음이 급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초등 3학년 2학기라든지 아니면 초등 4학년 때 출발해도 돼요. 그래서 보통 특목고를 가려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중3까지 보통 고2까지를 꺼내놓고 가든지 아니면 전체를 다 끝내놓고 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또 게다가 그들끼리 경쟁이라서. 그쵸.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튼튼하게 가려고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 4학년 때 준비. 이제 특목고 준비해도 되고 5학년 때 준비해도 된다. 네네. 근데 초등 4, 5, 6학년 중에서 반드시 빼먹으면 안 되는 학년이 초등 5학년.
초등 5학년이 그 4, 5, 6학년 중에 제일 중요해요. 왜요? 5학년 거가 수는 자연수고 분수밖에 없는데 분수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 부분을 해주면 초등 6학년이 얼마 양이 안 돼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중학교 거를 하는데 중학교 것도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초등 5학년을 그 쏟는다고 그러면 1년이면 되잖아요. 4, 5, 6학년 1년. 네. 중학교 거 2년. 그러면 벌써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3년이면 다. 중학교 걸 다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건데 뭐가 중요하냐면 중학교 1학년 1학기가 중요하고요. 중학교 2학년 2학기가 중요하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1학기 부분 중요하고 그 뒤에 2학기 부분. 그러니까 어디가 덜 중요하냐면 상대적으로 1학년 2학기 거, 2학년 1학기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소홀히 한다고 해도 2년이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막 빨리 뭘 해서 훑겠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더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하면 3년이면 초등, 중등 다 끝나니까 그러면 중1이나 중2 정도면 고등 거를 할 수 있는 채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잘 받아들여서 고1까지 하고 고2에 넘어가는 극한이나 미적분 쪽으로 넘어가는 학습을 할 수 있으면 이제 특목고가 되고 일반고는 그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걸 끝내면 돼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네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등 5학년까지는 그냥 충실히 심화까지 해가면서 현행을 쭉 해나가셔도 되고요. 초등 6학년 거가 1년치를 다 해도 6개월 분량이 안 나와요, 공부량이. 그러니까 학교의 교과서에 분수의 나누기를 뭐 세 단원처럼 막 넣었는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분수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계산을 그 혼동없이 하는 연습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교과서가 그렇게 안 나와서 문제집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의 사칙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혼동 없이 되느냐 뭐 이런 분들만 해준다면 초등 6학년은 이제 얼른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초등 6학년 2학기 부분에서 그 중학교 거를 가요. 그래서 중학교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학년이 중학교 1학년 1학기예요. 그 1학년 1학기에 중학교에서 3년간 배울 개념이 그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학년이에요. 개념상. 중학교에서는요. 네, 그러니까 초등 6학년 2학기부터 중학교 1학년 1학기 거를요. 네, 거기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하냐면 1년을 해요. 중1 거. 네, 중1의 1학기를 초6 2학기부터 학교 과정으로는 6개월짜리인데 네네. 1년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1학년 2학기 부분이 내용이 없어요. 네. 거기가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기를 단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2학년 1학기가 1학년 1학기의 확장이에요. 다 연결된다는 거죠. 네, 연결돼서 1학년 1학기 잘했다. 2학년 1학기는 금방이에요. 그리고 나서 2학년 2학기가 중요한데 여기는 닮음 때문에 중요해요. 닮음이 그 도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닮음 이쪽 거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고등 가서도 중학교 거 힘들다 그러면 다 닮음입니다.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 잘하면 도형 안 어렵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학교 3학년 때가 네. 2차식이니까 그리고 1학년 거의 확장이 여기도 또 들어와요. 앞부분에 무리수나 이런 거 1학년에 그 공부했던 게 여기 들어왔고 네네. 2차식 들어와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은 연산이니까 네. 이 부분을 잘 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만 대줘도 고등으로 넘어갈 수 있는 채비가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전체 분량으로 볼 때 함수를 잡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방정식 다음에 함수인데 네. 함수를 방정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방정식을 함수로 풀어야 돼요. 방정식을 함수로 풀어야 돼요. 네. 함수를 방정식으로 풀어서 함수 실력이 안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돼주고 중3은 안 바쁘면은 이제 천천히 가도 되고 고등 거 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2학년 2학기 거를 2학년 1학기에 끝내주면 다시 중3 거가 되니까 이 부분을 빨리 할 수 있고 그러면 중3에서 1년이 남아요. 그러면서 중3 1년에서 고1 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1 올라가면 고1 거를 해요. 고1 거를 2년 하라 소리예요.
그러면 튼튼하게 갈 수 있죠. 그렇겠네요. 그러고 나서 고2부터 넘어가는 건 다 함수예요. 그러니까 함수 개념을 정확히 잡아주면 고등학교 2학년 이후에 수학이 어렵지가 않고요. 어려운 건 다 고1 거 확장 들어온 거예요. 이 모든 게 이 고1에 대한 이제 빌드업인 거네요. 그렇죠. 고1이 잘 되면 수학 끝난 거예요. 이 개념 한번 이해하면 고등까지 아니 성인까지 정말 인생에 도움이 된다. 측면으로 하나 꼽아줄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개념을 할 때 네네. 제일 첫 개념이 돼야 그 뒤로 넘어가잖아요. 첫 개념이 안 들으면 그 다음으로 개념이 넘어가지지 않는 게 수학이고 이게 개통성이에요. 첫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A는 B다입니다. A는 B다? 이게 왜요? A는 B다가 A와 B가 같다는 뜻입니까? A니까 B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서 가고 있다면 논리를 시작도 못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A는 B다가 A와 B가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한번 들어볼게요. 네. 브루스 PD님은 브루스 PD님의 가족이죠. 그죠? 근데 브루스 PD님과 브루스 PD님의 가족이 같아요? 아니죠. 제가 가족 안에 있는 거죠. 네. 어. 그러니까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A는 B다고 교과서에 쫙 나와요. 근데 이거를 다 같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논리를 가지고 막 푸니까 열심히 외워도 틀리는 거예요. 틀린 논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맞는 논리는 뭔가요? A는 B다가 네. A는 B와 같다가 아니라 A는 B의 부분이다. A는 B에 속한다. A는 B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필요 충분 조건. 그러니까 이게 되어야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논리가 돼요. 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람은 동물이다. 그러고 나서 동물 문제를 풀어버리면 동물은 사람이라고 막 문제를 푼다고요. 그러면 틀리는 것도 있고 맞는 게 있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때 문제들이 맞는 문제만 나와요. 그때는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게. 네. 아, 그렇겠네요.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468이 2의 배수다. 맞죠. 네. 근데 아이들은 2의 배수가 2468이니까 하고 푼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틀린 거예요. 2의 배수는 2468이 아니라 2468도 되지만 0, -2, -4, -6들도 다 2의 배수예요. 이해 가시죠? 네. 이게 원래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서 B가 있고 이 안에 A가 조그맣게 있는 거예요. A는 B다. 네. 근데 B는 A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인 거고 네. 여기에 논리를 하나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노력을 막 해요. 네. 공부를 막 해. 네. 문제집을 어마어마하게 풀어요. 네. 그러면 공부를 잘하겠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노력한 사람 중에 일부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 일부는 노력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걸 갖춰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집을 잔뜩 풀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를 특별한 노력을 더해야 성공을 하는 거고 제가 그 특별한 노력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필요한 연산, 개념, 집요함을 길러야만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필요한 연산과 개념과 집요함을 기르면서 노력한 애는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흔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집을 5권 풀었는데 안 돼? 너 5권 풀어서 그래. 10권 풀어봐. 더 열심히 해야지. 선생님, 그런데 저희 집은 일단 수학 잘하는 사람들도 없고 공부머리가 있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 다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힌다. 뭐 이런 부모님들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네. 좀 드려볼게요. 환경이 안 좋은데 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걸 믿어준 사람이 반드시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게 부모님이어도 좋지만 꼭 부모님 아니어도 돼요. 옆집 사람이 넌 공부 잘할 거야. 이유는 없어. 근데 그냥 느낌상 넌 공부 잘할 것 같아 나중에. 이래도 돼요. 이거를 붙잡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든지 성공이라고 하든지 누군가 한 사람이 믿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수학을 잘해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아이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올바르 공부 잘되거든요. 네. 근데 너무 수학에 주눅이 들린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개념을 가르치고 이거 갖다가 직접 풀려서 아, 이렇게 하면 수학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데려다가 아이한테 설득을 하려고 제가 이제 수학 캠프라는 거를 매년 겨울마다 해요. 아, 이번 교육을 그래서 하시나요? 네, 지금 3회예요. 1회, 2회, 3회. 근데 어마어마하게 열광적이죠. 제가 하루에 11시간씩 가르쳐요. 근데 11시간이요? 초등학생이. 이게 중학교,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제가 가르치고 그 개념 가지고 문제 푸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재밌는 거예요. 캠프 내내요? 네. 그러니까 11시간을 해서 파김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원래 프로그램의 목적이거든요. 수학만 시켜요. 아, 약간 수학 연수 같은 거네요? 네. 수학만 하루 종일 시키겠다. 네. 그러니까 수학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한밤중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들어가서 또 공부를 해요. 그래서 내일 또 새벽에 공부해야 된다. 자라. 그럼 네. 이제 강제로 소등을 해요. 그랬더니 화장실 가서 공부해요. 제가 시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얘네가 무슨 특목고니 어디 뭐 고등학생들 뭐 상위권 아니고요. 모아놓은 게 아니고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는 그냥 열심히 하는 애들, 하고 싶은 애들 불러 모으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이 개념을 제가 한 200개를 외우기 시켜요. 줄줄줄줄 막 나와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학교 가서 애들 아무도 모르는 거 내가 대답했다. 왜? 걔가 그 반에서 제일 많이 개념이 알 거예요. 아니 200개 외웠는데. 그러니까 자신감 있고 공부를 이렇게 하면 잘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니까. 그 기간 동안에 흠뻑 젖는 거네요. 지금 그 3박 4일씩 3번을 오니까 저는 9박 10일간을 연장으로 계속. 지금 노인네잖아요. 아유, 왜 정정하신데요? 제가 이제 올해가 3회차인데 올해까지만 좀 하고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이 얘기도 좀 할 겸 나 요번밖에 못 한다. 그렇고 마지막이니까 그 중학교 올라가는 애들이 좀 많이 예비 와서 중일이요? 그런 애들이 많이 와서 그 마인드를 좀 바꿔가는 계기가 좀 됐으면 개념도 개념이지만 사람은 모든 게 마음이 중요해서 여기는 놀러 오는 데가 아니다. 그쵸. 여기는 수학 교도소다. 기독교도 수학 수용소. 여기 수학 수용소. 별명이 있고 수학 교도소라고 애들이 했고 선생님도 힘들잖아요. 그쵸. 선생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크루즈인 줄 알고 왔더니 원양어선. 선생님도 11시간 해야 돼. 전국에 막 의대 뭐 스카이 이런 애들 많아요. 저희가 11시간을 가르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11시간을 못 버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정말 빡세게 공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의대생들이지. 의대생들이 알바로 옵니다. 애들 멘토링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아, 그럼요. 우리 아이의 수학 정서, 공부 정서를 높여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꼭 가슴속에 품어야 될 키워드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걸 꼽아주시고 싶으신가요? 부모님의 원래 의도는 아닌데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원래는 이런 거죠. 오기를 불러일으키려고 네가 수학 되겠니? 하지마, 하지마, 너 어차피 못해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그게 할 때는 엄마가 나한테 오기를 불러일으켜서 이게 공부하게 하려고 동기부여를 시키고 반발심을 이용해서 뭔가 공부를 시키려고 각성시키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아이도 알아요. 어. 근데 나중에 직접 하다 보면 어려워요. 그러면 기억이 왜곡돼. 엄마가 하지 말랬잖아. 근데 사실은 엄마가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아이가 자기 편한 대로 기억을 왜곡시켜.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공부가 중요하니 인성이 중요하지. 그럼 공부가 안 중요하다고 한 걸로 기억을 해.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왜곡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 부모의 사랑을 전달했으면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고맙죠.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조한옥 수학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수학 캠프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